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김장 배추 비온 후 관리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6일입니다. 배추 정식한 지 40일 정도가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가 김장 배추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때 배추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병으로는 뿌리 혹병, 물원병, 진딧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해충만 이 시기에 잘 방지하고 관리를 잘 해준다면 올해 배추 농사 꼭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9월에 비가 자주 내려서 가을 장마라고 할 정도로 비가 자주 내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배추가 수분 과잉으로 인하여 웃자라고 있습니다. 배추가 수분 과잉이 되면 질소 성분만 흡수하게 되어 배추가 웃자라게 됩니다. 웃자라게 되면 맛 없는 배추가 될 뿐만 아니라 병해충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배추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병은 세균성 병인 물원병입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로 인해 예년에 비해 물원병이 더 많이 극성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물원병이 오지 않았다면 예방을 철저히 하시고 물원병이 이미 발병했다면 치료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물원병이 처음 발생할 때는 뿌리 혹병처럼 잎이 시들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배추 뿌리 근처에서 물러지면서 썩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심해지면 새까맣게 썩으면서 계란 썩는 냄새가 심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배추는 죽게 됩니다. 물원병의 원인은 올해처럼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높을 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배추는 웃자라게 되고 또 약하게 자랍니다. 배추가 붙으면서 통풍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추 심을 때 한 줄 심기나 두 줄 심기를 하고 두둑을 높게 하여 물 빠짐을 잘 되게 하며 또 심는 간격을 많이 띄워주면 물원병의 피해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물원병이 발생했을 때는 즉시 물원병 치료제를 살포하여 방제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다른 약이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농약을 구입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웃자라게 되어 배추가 약해지면은 진딧물이 또한 같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진딧물은 감으로도 많이 발생하지만 웃자라서 배추가 약해지면 많이 발생합니다. 먼저 올린 영상에서 진딧물 방제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시점에 진딧물이 발생하면은 진딧물이 배추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방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구가 되기 전에 진딧물약을 한번 쳐주면은 안전합니다. 두 가지 병해충을 나누어서 하기가 어렵다면은 물원병과 진딧물약을 함께 살포하면 함께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배추는 지난주까지는 배추가 아주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한두 포기가 시들시들해서 혹시 뿌리 혹병이 아닌가 해서 유심히 살펴봤더니 뿌리 혹병이 아니고 물원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원병 약을 사기 위해 농협에 갔더니 일품이라는 수화제 가루약을 주었습니다. 사용 방법을 살펴보니 20리터 물 한 말에 일품 20g을 희석하여 살포하되 일주일 간격으로 두 차례 정도 살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물원병에 해당하는 그 약재를 달라고 했더니 일품이라는 수화제를 주었습니다. 일품이라는 수화제를 주었는데 이 수화제는 현재 지금 용량이 100g이 들었습니다. 100g. 얼마나 지금 희석을 하느냐고 이렇게 여기 보면은 20리터 물 한 말에 20mg을 이렇게 그 희석을 해서 살포를 하라고 합니다. 20mg 보통 이런 그 수저를 하나 줍니다. 이 수저 하나가 10mg입니다. 그래서 물 한 말 탈 때 여기에 가득 이렇게 넘지 않게끔
이렇게 타서 두 개를 이렇게 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타서 하면 되겠습니다. 환경에서 진딧물이 또 발생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진딧물 약도 함께 치기로 했습니다. 진딧물은 약은 토리치라는 약을 주었습니다. 토리치 역시 물 한 말에 20ml를 희석하라고 해서 진딧물 약으로서는 농협에서 이렇게 산 것이 토리치라는 이런 그 물약인데요. 이것을 역시 물 한 말에 20g을 20ml를 이렇게 혼합을 하라고 합니다. 이 병 뚜껑 하나가 20ml이기 때문에 이 뚜껑 하나를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함께 살포를 하게 되면은 진딧물과 그리고 물원병을 동시에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원병이 이렇게 나타나기 두 가지 살균제와 살충제를 혼합하여서 배추가 흠뻑 젖도록 충분히 주었습니다. 올해처럼 비가 자주 내리면은 약을 살포할 기회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하루라도 햇볕이 나면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약을 쳐야 합니다. 약을 살포할 때는 비가 와서 빗물이 마르지 않았거나 이슬이 마르지 않아 물기가 있을 때는 약효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물기가 마르고 난 다음에 약을 살포해야 합니다. 한 번에 완전 방제가 어렵기 때문에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한 두 차례는 살포를 해야 합니다. 정세가 지금 온 것 같습니다. 물원병 정세가 오면은 이렇게 일단은 잎이 이렇게 시들어지면서 이렇게 밑을 살펴보면은 뿌리 근처 줄기가 상하는 그런 정세입니다. 지금 저쪽에도 배추가 지금 한 포기 이렇게 있고, 먼저 여기 한 포기가 심해서 지금 한 포기를 완전히 잘라냈거든요. 잘라냈는데 지금 옆에도 좀 한 포기가 이렇게 시들고 있고, 고온 다습한 이러한 현상일 때, 그리고 배추가 비가 자주 오게 되면은 자연히 이제 수분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배추가 그 질소 성분을 많이 흡수를 하기 때문에 웃자라게 됩니다. 웃자라게 돼서 이렇게 물러지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퍼집니다. 지금 반을 잘랐을 때 지금 이런 현상이고요. 지금 이것은 지금 아직까지 많이 진행된 상태는 아닙니다. 처음에 물원병이 시작할 때는 이렇게 약간 배추가 생기가 좋던 배추가 갑자기 이렇게 좀 시들해지면서 내가 지금 아프다는 어떤 정세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지금 어떤 밑에 까맣게 지금 썩어 들어가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배추도 아직까지 많이 지금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것이 많이 진행되면 여기가 완전히 썩으면서 이것이 녹아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냄새도 아주 지독합니다. 완전히 계란 썩은 냄새가 나면서 지독한데, 이렇게 물원병이 왔을 때는 즉시 이렇게 방제를 해 줘야 됩니다. 물원병이 이렇게 오는 이유는 뿌리까지 충분히 내려가게끔 충분히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딧물약을 함께 혼합했을 때는 이 가운데 결구가 된 여기다가 이 속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배추가 웃자라는 이유는 질소 성분이 많고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칼슘제를 줘야 합니다. 칼슘제는 일반 칼슘제를 주어도 좋으나 저는 친환경 농약인 모두싹 칼마를 사용합니다. 모두싹 칼마와 파란색 모두싹을 함께 사용하면은 유황의 촉매 작용으로 칼슘과 마그네슘, 미량 요소의 흡수율을 높여주어 흡수도 빠르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사용 방법은 물 20리터 한 말에 모두싹 40mg,
뚜껑으로는 한 뚜껑, 그리고 모두사 칼만은 20mg, 뚜껑으로는 반 뚜껑을 희석하여 충분하게 배추가 흠뻑 젖도록 옆면 시비를 합니다. 이렇게 일주일 간격으로 최소한 2차례 이상 2, 3회 정도 하면은 배추 웃자람을 방지하고 단단하고 맛있는 배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두사 칼말을 홍보하는 것 같아 그 제품 쓰기가 싫은 분들은 다른 칼슘제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온 후 배추 단단하게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풍요로운 계절에 여러분이 가꾸는 배추 잘 가꾸셔서 행복한 가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